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스포츠24 류지혁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최다 10연승의 신기록을 세운 건데요. 지난 시즌을 포함해 10연승을 올린 뮌헨은 2002-2003 시즌 바르셀로나가 세운 9연승을 넘어 최다 연승 기록을 작성 중입니다.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결정지은 상황에서도 가르디올라 감독 신기록을 위해 베스트 멤버를 풀가동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타공인 축구의 강호가 된 바이에른 뮌헨 10연승 장면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면서 스포츠24 지금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안방에서 열린 유럽 챔스 2차전에서 맨유를 상대로 팀의 대패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분과 18분 과감한 슈팅을 때렸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경기는 맨유가 압도했습니다. 루니가 문전으로 띄워준 공을 발렌시아가 밀어넣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8분 후 루니의 발끝에서 또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전으로 차올린 프리킥이 레버쿠젠의 수비수의 머리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루니가 만든 골입니다. 후반 21분 코너킥에 이은 문전 혼전 중 에반스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유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32분에는 크리스 스몰링이 한 골을 더 추가합니다. 후반 막판 나니가 5대0 완벽한 대승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승점 11점을 기록한 맨유는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모스크바를 꺾고 챔피언스리그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로번의 논스톱 슈팅으로 리드를 잡은 바이에른 뮌헨. 후반에는 괴체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괴체가 수비수 4명을 가볍게 제치고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17분 단테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됩니다. 페널티킥을 혼다 케이스케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페널티킥을 내주고 3분 뒤 이번엔 뮌헨이 페널티킥을 갖고 옵니다. 뮬러가 마무리하고 3대1로 모스크바를 물리쳤습니다. 뮌헨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되었고 모스크바는 최종전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갈라타사라이를 꺾고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전반 25분 라모스가 수비 과정에서 쇄도하는 위무트 빌리트를 잡아채 퇴장을 당했습니다. 베일의 환상적인 골로 레알 마드리드는 앞서 나갔습니다. 빠르게 뚝 떨어지는 베일의 골은 골키퍼를 초라하게 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갈라타사라이. 드록바의 절묘한 패스를 빌리트가 침착하게 동점골로 뽑아냅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후반 6분 다시 한 골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이어진 골 행진. 아르벨로아가 디마리아에게 패스를 했고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세 번째 골이 만들어집니다. 후반 34분 이스코의 첫 번째 슛이 상대방 팀 몸에 맞습니다. 이스코는 당황하지 않고 골을 기어이 만들어냅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6차전을 앞두고 16강 진출을 미리 결정지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약스가 초반부터 바르셀로나를 압도합니다. 첫 골은 툴라니 세레로의 골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아약스는 전반 41분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골키퍼가 막은 공을 문전에 있던 데니 호이센이 차넣은 것입니다. 아약스의 패기에 바르셀로나가 맥을 못 춥니다.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가 심한 태클을 당해 쓰러집니다. 아약스 선수는 퇴장당하고 사비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약스는 이변을 일으키며 2대1로 바르셀로나를 격파했고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에 지면서 조기 선두 확정엔 실패했습니다. 프리뷰 3세판시까지입니다. 잠시 후 축구 3세판과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이번 달 FIFA 랭킹 54위입니다. 예상보다는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두 계단 올랐죠. 지난달 스위스와 러시아 두 번의 평가전에서 그나마 스위스의 역전승을 거둔 게 잘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란과 일본에 이어서 3위죠. 세계 1위부터 4위까지는 스페인과 독일,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크게 반등한 나라가 있죠.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 지난달 14위에서 5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랭킹도 수직 상승할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내일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내일 3경기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결국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K리그 우승팀 1위 울산과 2위 포항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되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울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고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원정 이전까지 6연승의 상승세였고 전력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부산에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연달아 골을 내주면서 경기를 내줬고 설상가상 김신욱과 하피냐가 경고를 받으면서 마지막 포항전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올 시즌 울산이 기록한 63골 중에 무려 29골을 합작한 두 선수인데요. 여기에 까이키 역시 부상 중이어서 공격진을 구성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홈에서 열린다는 점은 위안거리인데요. 올 시즌 울산은 홈에서 14승 3무 1패, 86%가 넘는 경이적인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점대 실점률을 자랑하는 골키퍼 김승규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우세한 입장이죠. 포항은 잃을 게 없는 편한 마음으로 마지막 대역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이미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K리그 우승이 거의 멀어졌었기 때문에 울산보다는 훨씬 편한 입장입니다. 손해볼 게 없는 추격자의 입장에서 대역전 우승을 노리게 되는데요. 서울전 3대1 완승으로 어느덧 연승 행진이 5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즌 내내 극적인 승부를 자주 연출한 만큼 마지막 피날레도 극적인 역전 우승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올 시즌 1무 2패로 많이 밀렸지만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끼리의 짜임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력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울산의 공격진이 붕괴된 만큼 포항으로서는 더욱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경기에 유독 강한 맏형 노병준이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고 있다는 점도 든든합니다. 어느 팀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울산은 우승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기자들의 의견 어떨지 궁금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울산과 포항의 마지막 전쟁, 막상막하, 용호상박이 예상됩니다. 허재와 우충원 두 기자 모두 무승부에 힘을 실어줬고요. 남장현 기자만이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는 노래 가사말을 빗대 울산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3위 전북과 4위 서울의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두 팀의 승부보다는요, 대안에 득점한 등극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팀의 승점 차이 단 1점입니다. 전북이 승점 62점으로 3위고 서울이 61점으로 4위입니다. 서울이 이기면 3위와 4위가 뒤바뀌게 되겠죠. 물론 3, 4위 순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팀 모두 우승은 무산됐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마지막 경기에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구나 득점왕 타이틀이 걸려있는 상대편의 대안을 집중적으로 마크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담 쪽긴 했지만 외국인 선수가 3년 연속 득점왕하는 걸 놔둘 수는 없다는 말에 뼈가 있는 느낌입니다. 주축 수비수 김상식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전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북으로서는 대안을 봉쇄하면서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3위를 지키겠다는 심산입니다. 서울도 전북과 동상이몽의 입장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3위 등극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초점은 대안의 발끝에 맞춰져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자 김신욱이 마지막 경기에 결정하기 때문에 대안이 전북전에서 한 골만 넣으면 무조건 득점왕을 확정하게 됩니다. 19골로 김신욱과 동률을 이룰 경우에는 출전 경기 수가 적은 대안이 득점왕으로 결정되는 거죠. 동시에 K리그 최초로 3년 연속 득점왕의 영광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문전 패스가 대안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페널티킥도 무조건 대안이 차게 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고 있는 상승세로 볼 때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문제입니다.
승패보다는 대안의 득점왕 등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인데요. 대안이 골도 넣고 팀도 승리로 이끌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서울의 대안이 골과 함께 승리도 거머쥘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한 줄 평 의견 전북이 우세해 보입니다. 남장현 우충원 기자가 사이좋게 대통합을 하셨는데요. 최강희의 자존심, 공동이장 왈 대안을 막겠다 등의 말로 전북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추격자 대안의 발끝을 주목하라며 대안의 발끝에 승부를 걸어주셨네요. 인천과 수원, 상위 스플릿에서 가장 부진한 두 팀인데요. 이미 목표를 이룬 상황이지만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양팀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천 먼저 얘기하자면 후반기 정말 처참했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한 게 지난 8월 28일 수원전이었는데요. 이후에 12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6무 6패입니다. 석 달 넘게 이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시즌 초중반까지는 선두권을 유지했고 시도민 구단 중에는 유일하게 상위 스플릿 진출에 성공했던 몇 달 전의 기세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상위 리그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천수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제 남은 경기 단 한 경기입니다. 최근에 고액 연봉자인 설기현과 김남일의 방출까지 발표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의 승리가 절실하지만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원의 올 시즌도 어둡기 그지 없습니다. 수원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도 따내지 못한 채 중위권에서 시즌을 마치리라고 예상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선수단 연봉을 공개한 뒤에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과도기의 부작용을 겪은 건데요. 스테보와 라돈치치, 보스나 등 많은 연봉을 받았던 외국인 선수를 과감히 정리하면서 미래를 겨냥하는 팀입니다. 정대세가 팀에 잘 녹아든 만큼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래도 수원으로선 마지막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이번 경기를 진다면 부산에까지 추월을 당하고 6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들만의 경기입니다. 최종 순위 5위를 지키려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인천과 수원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 3세판 3례 프리뷰에서는 어떤 예상편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3세판에서는 수원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3명 모두 수원의 승리에 많은 공을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역시 수원에 보내는 파이팅이 넘쳐 보입니다. 유종혜미, 명가의 마지막 힘, 물러설 것 없는 수원 등 다채로운데요. 인천과 수원의 경기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죠?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울산, 바이에른 뮌헨, 맨유의 승리를 모두 맞춰 허지원 기자가 능력자로 등극했습니다. 그에 반해 남장현 기자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고요. 우충원 기자는 두 경기를 맞춰주셨습니다. 능력자의 포스가 이번 주에도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 능력자에 등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들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은 것 같은데 네. 경기 예상은 냉정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이번 주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농구 3세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낮에 열리는 농구 3경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경재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위권 SK와 LG, 모비스로 굳혀져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나머지 7개 팀들 혼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인삼공사와 동부가 조금 뒤쳐져 있긴 하지만 부상 선수가 모두 돌아온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이 팀들도 분명 6강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경기죠. 오리온스와 KCC는 중위권을 형성한 팀 가운데서 가장 그 경기력의 진폭이 큰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소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경기가 잘 풀리는 날엔 이 상위권 세 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두 팀 1라운드에선 KCC가 이겼고 2라운드에서는 오리온스가 승리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외곽에서는 KCC가 더 활발했고요. 오리온스는 골 및 공격이 좋았습니다.
매치업으로 봤을 때 오리온스 김동욱 선수 그리고 KCC 장민국의 3번 자리죠. 스몰 포워드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내외곽 공격과 뛰어난 감각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오리온스가 4연승 이후에 3연패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오리온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오리온스와 KCC와의 맞싸움, 다른 기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리온스의 한 표, KCC의 2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경재 기자, 김동욱 대 장민국의 싸움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오리온스 김동욱이 이긴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최영석, 이원만 기자, 국내 멤버 부진, 우심, 악몽 등의 이유로 KCC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네요. 네, 지난 시즌에 이어 굳건하게 선두를 달리고 있죠. SK가 전자랜드를 만납니다. 1, 2라운드 모두 SK의 승리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네, SK는 지난 시즌에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경험하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이기는 법을 좀 몸으로 체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프로농구 경기의 60, 70% 정도가 4쿼터에 이제 승부가 갈리는데요. 특히 4쿼터 승부를 SK가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헤인즈라는 확실한 옵션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노장 주희정 선수까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상으로 빠졌던 최부경까지 최근에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자랜드는 8승 10패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기본 갖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역시 유도훈 감독의 지도력이 예상대로 잘 발휘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이 시즌 최다 연패인데 3연패에 불과하거든요. 리카르도 포웰이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 특히 그 팀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 상무에서 제대한 정영삼과 박성진이 뒤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SK전에서 박성진이 14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비록 SK전에서 2패를 했지만 두 경기 모두 6점 차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도 SK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네, 1위 SK의 세 번째 도전하는 전자랜드. 과연 전문가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1위의) 위험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모두 SK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 공의 개수가 놀랍습니다. 이경재, 최용석 기자 공 4개씩을, 이원만 기자 공 5개 모두를 올인해 주셨네요. 이경재 기자는 SK의 조직의 힘 때문에, 최용석 기자는 헤인즈 때문에 이긴다고 해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연승 부담감을 벗어난 SK가 펄펄 날 거라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모비스와 삼성, 지난주 토요일 경기에 이어 2주 연속 주말에 만나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주말 경기는 12점 차였지만 사실 그 3쿼터까지 22점 차가 났기 때문에 모비스의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막전이었던 1라운드에서도 점수차는 무려 18점 차였습니다. 제가 그 개인으로 극복하기 힘든 조직의 차이라고 한 줄평에 썼는데 삼성이 2라운드에서 7승 2패를 했거든요. SK, LG 등을 모두 이기고 모비스와 KT한테만 졌습니다. 그만큼 경기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지션별 매치업에서 모비스의 약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비스는 양동근이 빠진 것이 삼성이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동근의 자리에 대신 나선 신인 이대성 선수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코트를 휘젓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 플레이와 수비에 강한 양동근과는 색깔이 많이 다른 그런 포인트 가진데요. 탄력을 이용한 돌파, 덩크슛을 터뜨리고 또 어떤 창의성도 뛰어난 선수고요. 지난 KCC전에서 3점포 7개를 터뜨린 것처럼 폭발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는 유재학 감독도 이대성의 개인 능력을 살려주는 쪽으로 경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모비스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모비스와 삼성,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 농구 3세판의 전체 의견 함께 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으로 극복하기 힘든 조직의 차이라며 모비스의 조직력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대성할 이대성이 있으리라면서 모비스의 승리에 공 5개를 모두 걸어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야정사령관 김승현의 기한이라면서 소신 있게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번 쪽방 예상에 비하면 지난주 농구 3세판은 대박 예상 적중률을 선보였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모비스, KCC, LG의 승리를 모두 맞췄고요. 최용석, 이원만 기자는 한 경기씩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쭉 대박 예상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성적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이번 주도 뭐 다른 기자들과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 KCC와 오리온스전에서 오리온스가 승리를 한다면 세 경기 모두 적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운이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 한국 빅리거 최초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의 이 골 장면이 독일 분데스리가가 뽑은 친정팀을 울린 득점 4위에 뽑혔습니다. 1위는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라이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마리오 괴체의 득점이 선정됐습니다. 이런 멋진 골을 볼 수만 있다면 친정팀을 몇 번도 울려도 좋을 것 같네요. 골키퍼가 쳐낸 공을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기쁨도 잠시, 도심은 야속하게 노란 깃발을 들어올렸습니다. 심판을 둘러싸고 항의해보지만 판정 번복은 없었습니다. 애매한 옵사이드에 동점골을 놓친 스완지 시티는 안방에서 0대1로 졌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로 눈물을 삼키는 스완지 시티였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의 빅매치는 0대3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겨 예측이 적중했네요.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예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카디프 시티 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접전이 펼쳐지겠지만 아스널이 결국 신승을 거둘 것이다. 홈팀 카디프 시티 수비진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정팀도 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스널이 리드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며 박빙 속에 원정팀 아스널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웨스트햄 대 풀럼의 경기 예상입니다. 최근 5번의 경기에서 모두 패한 풀럼은 강등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웨스트햄이 어떻게든 골을 넣는다면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홈팀 웨스트햄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뉴캐슬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홈팬들 앞에서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뉴캐슬이 승리하면 아주 흥미로운 순위에 진입할 것이라며 뉴캐슬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이번에는 탱고의 여왕으로 변신합니다. 시즌 첫 대회를 앞두고 김연아 선수가 탱고로 구성된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 발등 부상을 입은 김연아 선수, 그랑프리 시리즈에 참가하진 못했었는데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김연아 선수 최종 선택한 곳은 골든 스피노브 자그레브 대회입니다. 실전 감각과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피날레를 장식하러 3위로 크로아티아로 출국하는 김연아 선수, 멋진 연기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